안녕하세요. 전버개미 존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2021년 신축년이 되고 첫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영상도 못 올리고 주식 공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코스피는 3200을 돌파했었고 그 후 짧은 조정이 온 후 다시 끝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3200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반도체 영상을 찍고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 종목을 채울 준비를 하였지만 생각보다 빠른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모두 날아가 버려서 완전 손가락만 빨았었습니다.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서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죠. 같이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홈쇼핑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3분기 분기 보고서인데요. 이제 GS 리테일은 편의점, 슈퍼마켓, 그리고 뭐 랄라블라라는 헬스앤뷰티 스토어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GS 네트워크스라는 물류 회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요즘 물류가 되게 핫하죠.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쓱닷컴 여러 가지 유통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주 사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물류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업에서는 이렇게 점포수의 성장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7년도까지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성장치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해소된 후 다시 편의점 점포수가 늘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은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이제 GS, CU, 그리고 세븐일레븐, 미니스터, 이마트24 등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들인데요. 그 중에 상위 3개사, GS25, CU, 세븐일레븐이 상위 3개사인데 이마트24까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경쟁이 점점 심화가 돼가고 있고 또 편의점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촘촘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쟁이 많이 되고 있는 성숙된 산업이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규모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산업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그 물류센터를 다 갖추어 주고 나서 그 후를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적자인 걸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슈퍼마켓 사업도 있고 헬스앤뷰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랄라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점포가 줄고 있네요. 2020년에는 아마 더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도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업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호텔업은 17년도 사드 이후로 저희 호텔이 한번 좀 주춤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도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산업도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호텔 산업 또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제일 안 좋잖아요.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사두기에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요. 하지만 그만큼 고통이 수반이 되겠죠.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고요. 호텔 브랜드가 되게 좋죠. 그래서 편의점 쪽에는 GS25, 그리고 슈퍼마켓은 GS 슈퍼, 헬스앤뷰티는 랄라블라, 그리고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물류회사는 GS 네트워크스 이런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류 관련 회사들이 이 이커머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GS도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온라인 전용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잘 안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기타 종속회사로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뭐 후레시서브라는 식품 관련 회사, GS넷 비전 등등 외국에도 회사를 뻗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GS 리테일 편의점에서 78%의 매출 비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주 매출원인데요. 그리고 슈퍼마켓은 14%, 거의 이렇게 물류를 판매하는 데서 많은 매출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스앤뷰티는 여기 잡히지 않았는데 밑에 설명에 헬스앤뷰티는 이제 공통 및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쪽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이쪽 부분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헬스앤뷰티가 이쪽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호텔 쪽에서도 꽤 매출이 클 줄 알았는데 1.8%로 아주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보면은 이 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면은 이쪽 호텔 부분에서도 거의 2배 정도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기여도는 아주 작다. 주로 편의점의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이 편의점 점포수의 증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떨어졌잖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보니까 이게 담배 매출이 증가하면서 담배는 영업이익이 되게 낮아서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 매출의 증가 요인으로는 여행 쪽에서 소비되는 담배 매출이 이쪽 편의점 매출로 잡힌다라는 글도 보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결국 이렇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였고 슈퍼마켓은 매출액이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렇게 증가를 하였네요. 그리고 호텔은 확실히 적자를 달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GS 네트워크스 물류회사와 뷰티 쪽이 매출액은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까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많이 벌렸는데 그만큼 사업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는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면 적자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아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업용 설비 현황을 보시면은 이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편의점은 이렇게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가맹점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주었나 보네요. 그리고 GS 슈퍼는 이렇게 다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호텔은 저희 코엑스와 그리고 그랜드 IC 그리고 네트워크스 물류창고는 이렇게 총 8곳이 있네요. 쿠팡 배송이 요즘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물류창고가 몇 개 있냐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쿠팡은 20개가 넘는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경기도 쪽에 물류창고가 확실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G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쪽 물류창고는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보아서 나중에 GS 리테일이 물류 경쟁을 갈 때 약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하지만 지금 GS 홈쇼핑과 합병을 하면서 결국은 온라인 쪽 물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 유심히 봐야 될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컨센을 하나 읽고 가실 건데요. 이제 사큐 영업이익은 이렇게 작년 대비 마이너스 42%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코비드19의 재확산, 지금 요즘 2.5단계죠.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확실히 사업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도 마이너스 37%로 크게 감소하였고 하지만 그래도 점포의 증가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그래도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비편의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폐점된 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비용이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텔 부분은 지금 끔찍하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객실 예약 50%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투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호텔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으로는 아주 안 좋긴 하지만 이제 홈쇼핑과의 합병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가와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GS 홈쇼핑과의 합병 후의 방향인데요. 이제 합병 후에 이 두 회사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경우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직은 물음표인 부분이니까 앞으로 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11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되는 공룡 유통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컨센서스에서 말했듯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물음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25조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아주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쿠팡, 네이버 쇼핑, 공세 등을 고려하면은 이 규모의 경제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쿠팡 물류센터는 20개라는 걸 말했죠. 그래서 규모의 경쟁이 지금 이미 뒤처지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는데 이것의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플랫폼 간 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이 좀 미미하다라는 것이 현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CJ E&M과 CJ 오쇼핑 합병 경우에도 특별한 시너지를 못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는 합병 당시를 하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솔직한 생각은 이렇게 CJ도 뚜렷한 방법을 못 찾았는데 GS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물음표예요. 하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부채가 있는데 GS 홈쇼핑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재무 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또 홈쇼핑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홈쇼핑은 새로운 신규 투자에 대한 기회를 모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합병을 하겠죠. 재무적인 안정성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합병을 하겠지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이제 조건들만 가지고 봤을 때 이마트는 19조 원, 그리고 네이버 쿠팡이 17조 원인데 GS도 목표를 25조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유통업계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한 자리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업 쪽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지 그게 항상 물음표이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 합병을 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지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물을 한번 보고 가실 건데요. 20년 추정치로 2,600억, 2,300억, 매출액은 지금 현재 9조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9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21년에는 9조 4천억, 그리고 GS 홈쇼핑은 1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둘이 합치면은 결국 한 10조 정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병을 함으로써 25조의 매출액을 계획한다는 것은 아직 꿈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도 19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고 20년도에 이렇게 그래도 코로나 이 상황이지만 편의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높게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해소된 2021년도부터는 크게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시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영업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이만큼 잡히고 있는데 아마 점포 확대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형 자산의 증가가 이만큼 투자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3분기까지 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투자 지표에서 이 에비타가 좀 감소를 하는 것으로 봐서 기업이 버는 것에 비해서 싸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EPS 증가율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ROE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네요. 3분기 기준 거의 10까지 왔는데 숫자들로 보면은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18년도, 19년도 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그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편의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복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GS 리테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상승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싸긴 한데요. 싸긴 한데 나중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면은 그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만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시 여러 기업들 조사해가면서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께 소개해주는 존버개미 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